자,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정호성 전 비서관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많은 녹취를 남겨서 특검 수사에 전폭적인 도움을 줬지만 끝까지 박 전 대통령 모시는 건 내 운명이라고 한 정호성 비서관. 10개월 전 구속된 이후 처음으로 박 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분위기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자, 박사인 기자, 둘이 인사는 했습니까? 네, 그럼요. 정호성 전 비서관 같은 경우는 법정에 들어서면서마저 박 전 대통령 향해서 90도로 허리를 숙여서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사를 이제 받자마자 박 전 대통령 역시 이제 가볍게 머리를 숙여서 정 전 비서관의 인사에 좀 답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재판 중에 이제 정호성 비서관의 이제 말이 좀 길어지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박 전 대통령이 휴지로 눈가를 좀 훔치게 닦기도 했는데 다만 이게 눈물을 좀 흘린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예. 특히 이제 중간에 정호성 비서관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국민들이 적합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고민하고 어떻게든 좀 잘해보시려고 내용뿐 아니라 문장 뉘앙스까지 본인이 손수 쓰셨다 이런 진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이 그 당시에 그런 말을 하니까 정호성 비서관은 한참 동안 좀 이렇게 법정에서 좀 바라봤대요. 그래서 정 전 비서관이 이제 퇴정한 이후에도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또 유영하 변호사가 의견 진술을 하다가 갑자기 또 변호사가 본인이 울먹이면서 말을 잇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까지도 벌어졌다고 합니다. 많이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자, 박상윤 기자, 근데 오늘 호송차에서 내릴 때 박 전 대통령 분위기도 좀 평소와 달랐다고 하는데 어땠다고 합니까? 평소에 이제 말없이 쭉 이제 포토라인을 지나가던 때와 좀 달랐거든요. 내리면서 이제 걸어가는 동안 교도관과 좀 대화하는 모습이 좀 눈에 띄었어요. 다른 때와 다르게. 평소에는 이제 그냥 가만히 걸어갔었는데 가다가 내리면서 지금 말씀을 하시네요. 교도관 옆에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니까 호송차에서 좀 기분이 나빠보진 않았어요. 얘기하는 게 입모양을 보다 보니까 뭐 괜찮습니다. 이 정도로 말하는 듯으로 보이긴 하거든요. 네, 그 밖에도 이제 어떤 얘기를 한지 모르겠지만 교도관이 어떤 말을 건넸고 평소와는 다르게 그 말에 살짝 대답도 하고 크게 뭐 기분이 나빠 보이진 않은 표정이었다고 합니다. 본인이 발언을 하는 것이 카메라에 모두 중계가 될 것을 알면서도 입을 움직여서 길게 답변을 했는데 입모양은 오늘은 좀 괜찮습니다. 이렇게 읽히네요. 자, 봅시다. 정호성 전 비서관 박 전 대통령 앞이라 증언을 거부했다고 하는데 어땠다고 합니까? 네, 정호성 전 비서관은 증인 신문 바로 직전이었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정말 많은 고민을 했다. 오랫동안 모셔온 대통령께서 재판을 받는 참담한 자리에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나. 그 심적 고통을 감내하기 어려워서 증언을 거부하고자 한다. 근데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말씀드릴 수 있었으나 여기서는 대통령이 계셔서 어렵다. 이렇게 사전에 이야기를 한 겁니다. 당초 오후까지 이어질 예정이었던 오늘 증인신문은 정 전 비서관이 증언을 거부해서 약 40분 만에 종료됐습니다. 정 전 비서관은 오늘은 더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고개를 더 치켜든 모습이다. 전 그런 느낌도 듭니다. 어메커, 자, 증언은 거부했는데 발언은 쏟아졌습니다. 유영하 변호인은 듣고 울었다고 하는데 무슨 얘기였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아주 구구절절히 본인의 심경을 전했는데요. 그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호성 전 비서관의 얘기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왜곡되고 잘못 알려지는 것이 너무 많고 눈에 보여서 가슴이 아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가족도 없으시고 사심없이 24시간 국정에만 올인하신 분이다. 특별히 낙도 없으시고 정책 추진하시면 일부 조그마한 성과가 나면 그걸 낙으로 삼고 그걸로 좋아하시던 분이다. 내가 옆에서 어떻게 사시는지 봐왔고 어떤 마음으로 국정에 임했는지 잘 안다. 부정부패나 뇌물 결벽증을 가지신 분이다.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대통령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서 나름 노력하느라 했고 거의 매일 집에 못 가고 소파에서 그리고 또 사무실에서 자면서 노력했는데 자기가 잘하느라 하다가 과했던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공모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고요. 자신의 책임만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정 전 비서관 헌재 출석 당시에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추정 발언을 했는데 오늘도 아마 지금 들으시는 녹취와 비슷한 분위기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는 24시간 국정에 올인하시는 분입니다. 이게 너무나 좀 매도돼서 그 부분이 참 마음이 아픈데 더 꼼꼼하시고 그 책임감이 굉장히 강하십니다. 대통령이 뭐 저렇게 하나하나 다 챙겨가지고 이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생각도 하고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자, 이런 충성을 강조했는데 그럼 그동안 재판 중에 자신이 증언을 한 것도 다 뒤집은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미 그래요?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이제 전체적으로는 증언을 거부했고 기존 재판에서 증언을 다 했다 이렇게 좀 넘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 드리고 싶은 말씀을 올렸다. 이 정도로 보면 되겠군요. 사실 정호선 전 비서관 입을 통해서 나온 결정적 증언들이 적지 않습니다. 헌재 출석 당시 발언 다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증인과 최순실은 서로 차명 전화로 연락했죠. 예. 전화 통화를 하는 경우도 있었죠. 그때는 업무용 휴대전화로 했습니까? 대통령과도 이렇게 차명폰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피청구인도 차명폰을 갖고 계셨나요? 그렇습니다. 공무상 비밀이라고 하는 47개 문건을 최순실에게 보내주었죠. 예. 큰 틀에서 피청구인의 뜻에 따라 그 범죄일람표 3기재 문건을 보내주었다. 이렇게 진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 과정에서 이제 최순실 씨 의견도 한번 들어서 반영할 거 있으면 반영하라는 말씀이 있으셨고. 뿐만이 아닙니다. 최순실에게 박 전 대통령이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최순실 씨는 기본적으로 저희 입장에서는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존재하지 않고 그냥 뒤에서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도와주는 사람이었지.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이 상황까지 오게 된 게 이분이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뭔가 등장하면서 뭔가 일이 지금 이렇게 꼬인 것 같은데. 증인이 지금 얘기한 그 말이 결국 비선 실세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됐습니다. 자, 뭔가 결정적 증거는 사실 정호성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 그 녹취록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휴대전화들이 통으로 압수될 때 많이 울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이번 재판에 뭐 결정적인 증거가 됐죠. 35시간 30분 분량입니다. 236개 녹음 파일이 쏟아지면서 박근혜 최순실 공동정부의 실상을 낱낱이 입증하게 된 정호성의 휴대전화. 어떻게 보면 자신이 수사 대상에 오를 것을 예상하고 부인한테 이제 내 휴대전화를 모두 버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집을 나갔는데 하지만 검찰 수사관들이 집을 들이닥쳐서 결국에는 이 휴대전화들을 고스란히 집에 보관하고 돼 있는 거를 압수하게 됐고 그래서 뭐 정 비서관이나 또 아내가 버리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던 것에 대해서 굉장히 뭐 많이 눈물을 보였다고 합니다. 네, 오늘 90도로 박 전 대통령에게 인사를 하고 또 박 전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인사를 받아줬습니다. 이들의 운명 어떻게 될까요? 들어보시죠. 정호성 증인에게 심정을 물었습니다. 지금의 심정을. 그랬더니 내 운명으로 생각한다고 말을 했고요. 관련해서 출소하고 나서 나중에 퇴임한 박 대통령을 또 모실 생각이냐 그랬더니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모실 거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요. 정 전 비서관 오늘 들어갈 때 나갈 때 박 전 대통령에게 90도로 인사를 했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리면서 오늘 소식 마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아니라 원산지가 일본이라고 했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그 시절에 현충사가 지어질 때는 금송이 일본 건지 한국 건지 별 우리가 의식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된 게 1991년부터 이제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그동안에 26년간 계속 시민단체나 그 덕수이 씨 집안이죠. 우리나라 덕수이 씨 없었으면 국사가 일본사 배웠을 수도 있었어요. 그럴 정도로 우리 덕수이 씨, 이순신 장군이 우리나라 큰일을 했는데 지금에 왔으면은 빨리 바꿔줘야죠. 금송을 다른 데로 바꿔주고 사실 금송이 문영왕릉에 모여도 그 금송이 있대요. 근데 그거는 이제 이해해줘야 되는 게 문영왕릉이 일본에서 태어났고 그 시절에 백제하고 일본하고는 거의 왕가끼리 왔다 갔다 하는 사이니까 그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순신 장군은 정유재란 때 노량해전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얼마나 치열하게 일본을 원수각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셨습니까? 그런 분 묘에 금송이 있다는 거는 우리 저 문화재청이나 이런 공무원들이 일 안 하고 그냥 계속 시간만 끈 거죠. 근데 이게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 금송을 여기 보낸 게 저는 박정희 전 대통령은 나름 생각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게 원래 청와대가 있던 금송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왜 언제 심겨졌냐면 일제시대 때 심겨진 것이고, 그러니까 그때 그 청와대가 지금 조선 총독부 그 총독 관저였지 않습니까? 거기다 심어 놓았던 거거든요. 그거를 왜 굳이 저기다 보냈을까를 좀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이제 역사도 바뀌었고,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일본 보기에 따라서는 이건 일본이 보낸 일종의 공물일 수도 있는데 예. 그런 의미도 나름 좀 생각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자,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정호성 전 비서관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많은 녹취를 남겨서 특검 수사에 전폭적인 도움을 줬지만 끝까지 박 전 대통령 모시는 건 내 운명이라고 한 정호성 비서관. 10개월 전 구속된 이후 처음으로 박 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분위기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자, 박사인 기자, 둘이 인사는 했습니까? 네, 그럼요. 정호성 전 비서관 같은 경우는 법정에 들어서면서 맞아 박 전 대통령 향해서 90도로 허리를 숙여서 인사를 했습니다. 인사를 이제 받자마자 박 전 대통령 역시 이제 가볍게 머리를 숙여서 정 전 비서관의 인사에 좀 답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재판 중에 이제 정호성 비서관의 이제 말이 좀 길어지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박 전 대통령이 휴지로 눈가를 좀 훔치게 닦기도 했는데 다만 이게 눈물을 좀 흘린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예. 특히 이제 중간에 정호성 비서관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국민들이 적합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고민하고 어떻게든 좀 잘해보시려고 내용뿐 아니라 문장 뉘앙스까지 본인이 손수 쓰셨다 이런 네. 진술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이 그 당시에 그런 말을 하니까 정호성 비서관은 한참 동안 좀 이렇게 법정에서 좀 바라봤대요. 네. 그래서 정 전 비서관이 이제 퇴정한 이후에도 이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또 유영하 변호사가 의견 진술을 하다가 갑자기 또 변호사가 본인이 울먹이면서 말을 잇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까지도 벌어졌다고 합니다. 많이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자, 박상윤 기자, 근데 오늘 호송차에서 내릴 때 박 전 대통령 분위기도 좀 평소와 달랐다고 하는데 어땠다고 합니까? 평소에 이제 말없이 쭉 이제 포토라인을 지나가던 때와 좀 달랐거든요. 예. 내리면서 이제 걸어가는 동안 교도관과 좀 대화하는 모습이 좀 눈에 띄었어요. 다른 때와 다르게. 평소에는 이제 그냥 가만히 걸어갔었는데 가다가 내리면서 지금 뭐 말씀을 하시네요. 교도관 옆에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니까 호송차에서 좀 기분이 나빠보진 않았어요. 얘기하는 게 입모양을 보다 보니까 뭐 괜찮습니다. 이 정도로 말하는 듯으로 보이긴 하거든요. 예. 네, 그 밖에도 이제 어떤 얘기를 한지 모르겠지만 교도관이 어떤 말을 건넸고 평소와는 다르게 그 말에 살짝 대답도 하고 크게 뭐 기분이 나빠 보이진 않은 표정이었다고 합니다. 본인이 발언을 하는 것이 카메라에 모두 중계가 될 것을 알면서도 입을 움직여서 길게 답변을 했는데 입모양은 오늘은 좀 괜찮습니다. 이렇게 읽히네요. 자, 봅시다. 정호성 전 비서관 박 전 대통령 앞이라 증언을 거부했다고 하는데 어땠다고 합니까? 네, 정호성 전 비서관은 증인 신문 바로 직전이었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정말 많은 고민을 했다. 오랫동안 모셔온 대통령께서 재판을 받는 참담한 자리에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나. 그 심적 고통을 감내하기 어려워서 증언을 거부하고자 한다. 근데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말씀드릴 수 있었으나 여기서는 대통령이 계셔서 어렵다. 이렇게 사전에 이야기를 한 겁니다. 당초 오후까지 이어질 예정이었던 오늘 증인 신문은 정 전 비서관이 증언을 거부해서 약 40분 만에 종료됐습니다. 정 전 비서관은 오늘은 더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고개를 더 치켜든 모습이다. 저는 그런 느낌도 듭니다. 어메커, 자, 증언은 거부했는데 발언은 쏟아졌습니다. 유영하 변호인은 듣고 울었다고 하는데 무슨 얘기였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아주 구구절절히 본인의 심경을 전했는데요. 네. 그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호성 전 비서관의 얘기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왜곡되고 잘못 알려지는 것이 너무 많고 재판에서 증언을 다 했다. 이렇게 좀 넘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 드리고 싶은 말씀을 올렸다. 이 정도로 보면 되겠군요. 사실 정호성 전 비서관 입을 통해서 나온 결정적 증언들이 적지 않습니다. 허은재 출석 당시 발언 다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증인과 최순실은 서로 차명 전화로 연락했죠. 예. 정화 통화를 하는 경우도 있었죠. 그때는 업무용 휴대전화로 했습니까? 대통령과도 이렇게 차명폰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피청구인도 차명폰을 갖고 계셨나요? 그렇습니다. 공무상 비밀이라고 하는 47개 문건을 최순실에게 보내주었죠. 예. 큰 틀에서 피청구인의 뜻에 따라 그 범죄일람표 3기재 문건을 보내주었다. 이렇게 진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 과정에서 이제 최순실 씨 의견도 한번 들어서 반영할 거 있으면 반영하라는 말씀이 있으셨고. 뿐만이 아닙니다. 최순실에게 박 전 대통령이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최순실 씨는 기본적으로 저희 입장에서는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존재하지 않고 그냥 뒤에서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도와주는 사람이었지.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이 상황까지 오게 된 게 이분이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뭔가 등장하면서 뭔가 일이 지금 이렇게 꼬인 것 같은데. 증인이 지금 얘기한 그 말이 결국 비선 실세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예, 됐습니다. 자, 뭔가 결정적 눈에 보여서 가슴이 아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가족도 없으시고 사심없이 24시간 국정에만 올인하신 분이다. 특별히 낙도 없으시고 정책 추진하시면 일부 조그마한 성과가 나면 그걸 낙으로 삼고 그걸로 좋아하시던 분이다. 내가 옆에서 어떻게 사시는지 봐왔고 어떤 마음으로 국정에 임했는지 잘 안다. 부정부패나 뇌물 결벽증을 가지신 분이다.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대통령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서 나름 노력하느라 했고 거의 매일 집에 못 가고 소파에서 그리고 또 사무실에서 자면서 노력했는데 자기가 잘하느라 하다가 과했던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공모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고요. 자신의 책임만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정 전 비서관 헌재 출석 당시에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추성 발언을 했는데 오늘도 아마 지금 들으시는 녹취와 비슷한 분위기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는 24시간 국정에 올인하시는 분입니다. 이게 너무나 좀 매도돼서 그 부분이 참 마음이 아픈데 더 꼼꼼하시고 그 책임감이 굉장히 강하십니다. 대통령이 뭐 저렇게 하나하나 다 챙겨가지고 이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생각도 하고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자, 이런 충성을 강조했는데 그럼 그동안 재판 중에 자신이 증언을 한 것도 다 뒤집은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미 그래요?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이제 전체적으로는 증언을 거부했고 증거는 사실 정우성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 그 녹취록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휴대전화들이 통으로 압수될 때 많이 울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이번 재판에 뭐 결정적인 증거가 됐죠. 35시간 30분 분량입니다. 236개 녹음 파일이 쏟아지면서 박근혜 최순실 공동정부의 실상을 낱낱이 입증하게 된 정호성의 휴대전화. 어떻게 보면 자신이 수사 대상에 오를 것을 예상하고 부인한테 이제 내 휴대전화를 모두 버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집을 나갔는데 하지만 검찰 수사관들이 집을 들이닥쳐서 결국에는 이 휴대전화들을 고스란히 집에 보관하고 돼 있는 거를 압수하게 됐고 그래서 뭐 정 비서관이나 또 아내가 버리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던 것에 대해서 굉장히 뭐 많이 눈물을 보였다고 합니다. 네, 오늘 90도로 박 전 대통령에게 인사를 하고 또 박 전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인사를 받아줬습니다. 이들의 운명 어떻게 될까요? 들어보시죠. 정호성 증인에게 심정을 물었습니다. 지금의 심정을. 그랬더니 내 운명으로 생각한다고 말을 했고요. 관련해서 출소하고 나서 나중에 퇴임한 박 대통령을 또 모실 생각이냐 그랬더니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모실 거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요. 정 전 비서관 오늘 들어갈 때 나갈 때 박 전 대통령에게 90도로 인사를 했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리면서 오늘 소식 마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아니라 원산지가 일본이라고 했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그 시절에 현충사가 지어질 때는 금송이 일본 건지 한국 건지 별 우리가 의식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된 게 1991년부터 이제 문제가 된 거죠.